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어느 어디 식국시대 때그 명제상 풍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풍도는 당나라 말기에 882년 영주의 한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전문에 나가야 명망이 높았으며 유수광의 휘하에서 처음으로 간직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유수광이 다른 고을을 침공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난하다가 옥에 갇힌 거의 죽을 뻔한 하기도 하였습니다. 풍도가 이후로 전개에서 몸을 살며 실에 양하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도 당시 개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914년 유수광이 이존옥에게 멸망당하자 당시 이존옥이 통치하던 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존옥 휘하에서 한가인 강공사 장승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승왕은 그의 재능을 높이 샀습니다. 풍도를 호환하여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923년 이존옥이 후당을 건국하여 황제에 등극하였습니다. 한림 학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몇 년 후인 927년 이사원이 즉위한 후에는 그의 지가 재상에 올랐습니다. 이사원의 뒤를 이어 이종우가 즉위하였습니다. 재현지 1년이 지나 934년 이종우에 의해 천차를 당하였습니다. 풍도는 그 과정에서 이종우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후 936년 석경당이 붙었다로 후당이 멸망하고 후진이 건국되었습니다. 또다시 석경당의 재성을 발탁되었습니다. 이때 풍도는 석경당의 명을 받들어 그런 묘태종자를 독과한 게 사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묘태종은 이때 풍도의 명망을 알고 있어서 그를 자신의 휘하에 두고 싶어 하였습니다. 풍도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일관하여 이를 안고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일로 석경당은 풍도를 무척 신뢰하게 되어 반드시 그와 국정 논하였으며 942년 석경당 중명 조금 목전에 앞두게 되자 풍도를 호출하여 자신의 어린 아들을 석중리의 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석경당이 죽은 후 여러 대신과 은하의 어린 석군리의 대신에 석경당의 장성한 조카인 석중기를 황제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946년 석중기는 여러 나라의 전쟁을 벌여서 대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태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해 후진의 수도인 개봉이 함락당하였습니다. 여태종은 다시 풍도와 제의하여 그를 태부에 임명하였습니다. 풍도는 여러 나라 군사들이 중국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멈춰 달라고 간언했습니다. 여태종은 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947년 유지원이 효안을 건국하여 근한족의 지배에 항전하였습니다. 태종은 북쪽으로 철군하였습니다. 풍도 또한 이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이동한 와중에서 태종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틈타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풍도는 여러 대신들과 함께 이어 합시하여 경례하였고 태종의 행렬은 북쪽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이후 풍도를 비롯한 후진의 대신들은 유지원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유지원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유승우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950년 유승우가 강력한 권력을 지닌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국 공신들 중에서도 가장 명망 높았던 친밀사 과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유승우를 제거하고 호주를 건국하였습니다. 풍도는 과기에게도 등용되어 호주의 재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954년 과기가 죽었습니다. 그 양자의 그 희영의 뒤를 이어 호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희영이 즉위하자마자 북한의 유승이 가난과 결탁하여 사만의 권사를 거느리고 침공해왔습니다. 이에 시영은 자신이 직접 출전해 유승을 격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풍도는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주가 직접 출전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장수를 방해할 것을 간하였습니다. 시영은 뜻을 걷기지 않고
직접 군사를 몰고 토벌을 하러 떠났다 합니다. 풍노는 끝까지 시행의 출전에 반대하며 언쟁을 벌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행은 직접 출전하여 유승을 격파하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은 풍노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서서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령의 나이였던 풍노는 시행이 유승을 격파한 지 몇 달 후 7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시행은 풍노의 죽음에 크게 낙심하여 3일간 절외를 금하며 풍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풍노는 사후에 영왕으로 추정되었으며 모닝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풍노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편입니다. 제조나 염치도 없이 오로지 일친의 안녕만을 위해 주인을 수없이 가르치는 자로 여겨지기도 하고 혹은 치에서의 다니자 임금보다는 나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뛰어난 세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풍노의 평가를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면은 화이론이 대세였던 정근대에는 비평적인 논조가 주를 이루지만 현대에서는 정치가면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때문에 보면서도 긍정적인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함부로 정적을 만들지 않았고 세상 돌아간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왕조가 바뀌면 잽싸게 갈아탔습니다. 강제 앞에서는 엎드려서 가을을 쓸고도 바칠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신을 연하에 봤을 때 이 타자에게서는 제주도부터 또 멍청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대 식구 관계들로부터 중론되었던 것은 단순히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황제들하고 풍노가 주인 숫자에 바뀌었음을 물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풍노의 재산으로서 존경하였습니다. 이런 다른 무엇보다도 풍노가 지닌 정치가이자 관료로서의 능력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노는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후환을 물 수도 가능한 일을 섬지 않았습니다. 태정 야을 덕광이 되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백성을 박살하고 다른 데로 그만두도록 강요했습니다. 반면 이들이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우주 세종 시정을 보좌할 때는 황제의 신기를 푹푹 거스르는 말을 놀리면서까지 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풍노는 난세를 맞아 눈부시는 지령과 행령가로서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일을 처리하여 민생을 보살피는 데도 적지 않는 기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행위가 충성과 시절을 중시하던 당대의 가치관이나 윤리에 들어맞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5위의 왕조를 갖추면서 왕조마다 충성을 다하면서 편히 이런 부분에서 금년척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단방이나 문생이 높은 신앙과 목숨을 걸고 가나야 할 수준의 권세가 과연 옳은 길을 가르쳐준들 반성하고 자기 행동을 고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도 잘 돌아서 목숨을 걸고 개가천선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면 지나친 요구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풍노는 국가 군대의 가치를 상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했던 선비들에 비해서는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대가 바뀌든 왕조가 바뀌든 풍노는 그저 적당하게 여기에 먹을 만한 본전한 왕조는 여기에 먹었고 그저 안 될 때는 부를 수 있으면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였다. 다만 풍노가 그렇게 지저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신 만큼이나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백성의 안녕이라는 걸 측관사를 관리하는 게 당시 관료로서는 굉장히 특색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일에는 배공하게 목숨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석중계의 배반이라고 나라 황제의 학살을 막으면서 지금 저 사람들 살 수 있는 건 부처님도 아니고 오직 나라
황제뿐입니다. 어느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과연 만만하게 웃으면서 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 제 행동이야말로 진짜 목숨을 걸고 제대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삼국지 초조가신 가오처럼 스스로 보시만을 위해서 제주를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후세 선배들 이 일을 들어서 임치도 지수도 자존심도 없이 함께 형제들에게 못한 행위라고 비난을 하였지만 제 행위가 비난받는 행위가 아니었고 분명 목숨을 걸고 학살을 맞고 많은 인명을 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명분을 하실지를 하나 잘못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은 현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풍동이 영영망패나 그의 인품이나 담목을 담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동과 군주를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맞추고 엎드려 들이며 혹은 지저없이 모시는 군주를 바꾸다하면서 했던 일이라는 게 백성들이 사면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연하를 황제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했던 저 앞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런 제세의 목적 자체가 자기 보존이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던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판자들도 인정하듯 당장 금전적으로 성공하였고 자신의 것을 털어서 구하는 데를 아낌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사람의 사직과 본질을 구분하여 충성함의 백성을 생각한 사람이란 이 탁의 평가가 크게 틀린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인정이나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보면 평가가 유독 이 탁월한 지식인의 평가만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대 19 시대에는 그 기간도 짧았거니와 다른 단세들과 비교해 보면 대규모 학살이나 유랑이 적은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평단한 사람의 인품이 귀한 바가 제법 컸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또한 포신에 내겠던 만의 애들과 달리 풍경은 개인적으로 검사와 청량함을 실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평소에 어떤 임무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재상을 지낼 적이나 황제가 하사한 재물조차도 받기를 고려하였습니다. 벼슬을 지내면서 검사하여 몸소 농사를 짓고 대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근이 들면 재산을 풀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신호대사의 저자였던 고양수는 풍로의 일정을 조사하면서 풍로의 행적에 대해 임치도 없다며 비난을 뽑아서 그러면서도 그의 청렴한 결박한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나라 말 한나라 초기 성수동과 담화독합니다. 풍로와는 달리 아예 유학자였음에도 돌아가면서 생긴 군대가 10년이었으며 피해할 때는 아침도 하고 얘기도 조금 벗어 던지고 형식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도의 행보가 백성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한나라 시대의 성수통은 유학자로서 조금 결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 5대 19 시대의 명지상 풍노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